이번에는 스레드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레드로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자, 우리가 그 핸들러라고 하는 거를 써봤잖아요. 근데 핸들러는 우리가 핸들러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 핸들러 자체는 메인 스레드 쪽에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안에다가 우리가 핸들러는 뉴 핸들러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메인 스레드 핸들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거 안에서 핸들러가 있고 그 핸들러 자체가 뭔가 실행을 순서대로 해주는 거라면 각각의 스레드에도 핸들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메인 스레드에서 거꾸로, 자, 이전에는 우리가 새로 만든 스레드에서 메인 스레드 쪽으로 메시지를 보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UI를 접근하기 위한 거고요. 순서대로 접근하기 위한 거고, 그게 아니라 UI 접근의 목적은 아니지만, 자, 메인 스레드든 아니면 다른 스레드에서 또 다른 스레드로 새로 만든 스레드 쪽으로 거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레드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각각의 스레드가 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자주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가끔씩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스레드가 있을 때 그 핸들러가 우리가 메인 스레드는 우리가 별도로 동작시킬 필요 없이 내부에서 다 코드가 처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직접 스레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핸들러라고 하는 게 결국엔 메시지 큐 방식으로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루퍼라고 하는 게 내부에서 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루퍼라고 하는 게 핸들러에서 별도로 만든 스레드 핸들러를 직접 처리할 경우에는 루퍼라고 하는 거를 같이 동작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 여기다가 my thread 2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메인 스레드에서 거꾸로, 자, 별도의 스레드 쪽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고요. 책에서는 화면에 두 개의 입력 상자가 있어서 두 개의 입력 상자에서, 자, 책에서 하는 방식을 한번 볼까요? 자, 책에서 하는 방식은, 자, 두 개의 입력 상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입력 상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 두 개의 입력 상자가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입력 상자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글자를 입력하고, 자, 여기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또는 전송하기 버튼이라고 글자를 넣어도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 아래쪽에 보이는 건데, 이 아래쪽에 그냥 간단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글자를 별도의 스레드로 던지면 스레드에서 문자열을 바꾼 다음에 다시 메인 쪽으로 보내서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얘가 보냈다가 다시 받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별도로 만든 스레드에서 메인 쪽으로 보내는 건 그냥 일반적인 핸들러 쓰면 되는 거고요. 자, 메인 쪽에서 별도로 만든 스레드 쪽으로 보낼 때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스레드 안에 별도의 핸들러를 만들고 보내야 되는데, 그때 루퍼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게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 책에 있는 과정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자, 버튼을 화면에 하나 추가를 하죠.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별도의 스레드를 만들고요. 그 별도의 스레드 쪽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면 로그로 그냥 찍어주는 형태로 좀 더 간단하게 해볼게요. 다시 메인 액티비티 쪽으로 보내려면 코드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로그 캣으로 찍어버리면, 그러면 다시 돌아올 필요는 없이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스레드로 보내기라고 하는 글자를 버튼에 넣고요. 온 클릭에다가는, 자, 온 버튼 1 클릭트라고 넣으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 그 스레드 쪽으로, 자, 우리가 전송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 예, 그거를 실행을 시키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public void on 버튼 1 클릭트라고 하고 view v 이렇게 추가를 해보면 되겠고요. 이 안에서, 자, 스레드 쪽으로 전송하는 거를 하게 될 텐데, 자, 스레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 스레드 객체가 실제 실행이 되는 거는 처음부터 그냥 실행이 되게 만들 거예요. on create 안에서. 자, 무슨 얘기냐? 스레드를 먼저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클래스라고 해서, 자, 프로세스 스레드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extends 스레드라고 하면,
스레드를 상속해서 새로운 스레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여기에 자, 우리가 자, 생성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public void run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이것 말고 자, public이라고 해서 process thread라고 하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run 메소드 안에서 뭔가 동작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process handle 뭐죠? process thread라고 하는 거, 자, process thread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이 프로세스 스레드, 이 스레드, 우리가 직접 만든 스레드에서 동작하는 핸들러를 하나 이 안에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에 있는 핸들러는 메인 스레드 핸들러였죠. 근데 이 스레드 안에 핸들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핸들러. 자, 이거는 프로세스 핸들러라고 할까요? 자, 프로세스 핸들러라고 하나 해보죠. 이거는 뉴 핸들러라고 해서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Alt 엔터 키를 누르고 안드로이드 OS 밑에 있는 핸들러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프로세스 핸들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건데요. 자, 이걸 처리하려면 얘기했던 것처럼 루퍼라고 하는 걸 써야 된다 그랬죠. 루퍼 점 해보면 여기에 자, prepare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루퍼라고 하는 것 점 해보면 루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정보를 얘가 처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내부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 핸들러라고 하는 프로세스 스레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처음에 자, 만들게 되면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때 루퍼라고 하는 게 동작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핸들러가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거 안에서 뭐가 동작을 하게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안에 자, 일단 run이라고 한 이 스레드가 그냥 바로 종료되면 안 되잖아요. run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일단 for 구문으로 돌려볼게요. 인티저 i는 0부터 i가 100까지 i++라고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스레드가 일단 동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냥 뿌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그.d라고 해서 태그 자, 스레드 동작 중 이렇게 하고 샵이라고 붙이고 i라고 하는 거를 로고 쪽으로 그냥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thread.sleep이라고 해서 1초에 한 번씩 뿌려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이건 스레드가 그 오류를 exception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catch exception 2라고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1초마다 쉬면서 만들어 주겠죠. 자, 태그라고 하는 거는 이게 프로세스 스레드에서 찍는 거다라고 하는 걸 위해서 여기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private static final string이라고 해서 자, 태그를 만들고요. 여기에 프로세스 스레드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게 되고요. 프로세스 스레드라고 하면 이거 여기서 찍는 거하고 또 뭐 어쨌든 구분이 돼서 구분하기 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보죠. 그리고 이걸 그냥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요. 좀 전에 하던 방식대로 해도 되고요. 자, 이런 형태로 해서 태그를 메인 액티비티로 구분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 동작 중이라고 하는 게 아마 찍히겠죠.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 스레드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스타트를 시키면 자, 그럼 onCreate 안에서 한번 해봅니다. 프로세스 스레드라고 해서 스레드는 new 프로세스 스레드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고요. 스레드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이걸 스타트를 시키면 run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서 자, 처음에 이 객체를 만들 때 루퍼가 돌고요. 그 다음에 run 메소드 안에서 이렇게 찍게 되겠죠. 그래서 버튼을 그 다음에 이제 화면상에서 사용자가 직접 클릭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쪽으로 전달을 해주게 된다. 자, 그럼 프로세스 스레드라고 하는 거를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위에 변수로 올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얘도 타입을 한번 없애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레드라고 하는 거 점 해보면 프로세스 핸들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핸들러라고 하는 거 점 해서 자, 포스트라고 해서 여기다가 어떤 기능을 동작시키게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send message라고 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일단은 여기다 post라고 해서 한번 던져볼게요. new runable이라고 해서 얘가 이쪽으로 던지게 되면 그러면 public void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 있는 거는 어디서 동작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동작하는 겁니다. 프로세스 스레드라고 하는 거 안에서
동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를 이때 한번 찍어줘 볼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스레드 동작 중이 아니라 자, 전달된 거죠. 그죠? 전달된 자, 메인 스레드에서 자, 새로운 스레드로 전달됨이라고 메시지를 하나 그냥 뿌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전달됐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전달됐을 때 자, 로그로 찍으니까 로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 자, 여기에는 지금 잘 보시면 자, 여기 코드상에서 오른쪽 왼쪽 다 잘못이 없는데 여기 자바 소스상에 에러 표시가 떠 있죠. 자, 이거는 어떤 거라 그랬죠? 실제 이전에 빌드했던 정보는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 에러 표시가 안 없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자, 싱크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버튼 한번 클릭하면 얘가 새로 빌드하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새로 빌드를 하게 됩니다. 자, 에러가 없어졌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요. 지금은 실제 단말기를 연결을 해놔서 실제 단말기 쪽으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로그캣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실제 단말기로 연결을 했고요. 자, 그리고 실제 단말기를 화면상에 띄워보고요. 자, 여기에 에러 표시가 떴네요. 자, 에러 표시가 왜 떴는지 한번 에러 쪽으로 가서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에러 표시가 뜨게 되면 자, 여기 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에러가 별다른 게 없네요. 예. 자, 지금 에러가 왜 떴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가 한 거 일단 확인을 잠깐 해보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프로세스 스레드라고 하는 이 스레드가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스레드라고 하는 거 안에서 핸들러를 정의를 해놓으면 그 핸들러 쪽을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쪽으로 포스트에서 우리가 던져주면 메인 스레드에서 우리가 별도로 만든 스레드 쪽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본 겁니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코드대로 해서 화면에 두 개의 입력 상자를 만들고 첫 번째 입력 상자에서 입력을 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그거를 자, 새로 만든 스레드 쪽으로 넘겼다가 다시 메인 스레드, 메인 액티비티 쪽으로 받아서 표시하는 그런 형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코드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오류가 난 거는 우리가 뭔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